안녕하세요. 예술문제원 상머슴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또 소사나무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근데 소사나무가 평소하고는 약간 모양이 다르죠? 감독님, 어떻게 다르죠? 껍질이 울퉁불퉁한 소사랍니다. 자, 맞습니다. 일단 껍질이 울퉁불퉁한 소사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혹시 MBN 영상 보셨어요? 봤어요? 나무가 추워서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왜 들고 나왔느냐? 이 나무도 가지정리 해줘야죠? 하지 말까요? 하랍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의 지엄하신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나무 이제 가지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목적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겠죠? 저한테 오는 전화라든가 문자라든가 또는 카톡이라든가 그런 것 중에서 자, 이렇게 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잘라 심어도 되죠? 오늘이 8월 22일인데 지금 잘라 심어도 되죠?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그러면 진짜 마음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만 좀 물어보랍니다. 그래서 저 혼자 떠들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재미없어 하시는데, 감독님을 계속 골탕 먹이고, 곤혹스럽게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먹기는 가장 싫지만은 남한테 먹였을 때 가장 좋은 게 그 골탕이라는 음식이거든요. 자, 이 나무를 지금 여러분한테 선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나무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 나무는 황피소사입니다. 황피소사는 이 피질이 일반 소사는 매끄러운 것이 생명이다라고 그러면 황피소사는 껍질이 소나무처럼 갈라지는, 그래서 거칠 황자를 써서 황피라고 그래요. 그런 소사인데, 이 처음으로 취목을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참 재밌죠. 재밌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뭐라 그럴까, 뿌리가 이미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하얀색이던지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보이나요? 이렇게 보면은 이 뿌리가 완전히 갈색으로 이렇게 변한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처음으로 이렇게 나무에 뿌리를 내려본 사람들은 이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이 껍질을 한번 벗겨보고 싹이 뿌리가 났는가 안 났는가 수십 번 쳐다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분재를 전혀 모르죠? 잘 아셨는가도. 그런 분들 중에서 CR의 소리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하셨느냐.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나무를 땅에다가 심어 놓고 이 나무가 지그시 뿌리를 내려가지고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심어 놓고 며칠 지나서 이게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뽑아보고, 또 뽑아보고, 또 며칠 지나서 또 뽑아보고, 그래서 결국 그 나무를 죽이고 만다. 지금 아마 구독자님들 중에서 일부는 아마 가슴 뜨끔한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저 역시 초보 시절에는 그랬거든요. 벗겨 봐가지고 뿌리가 나오면은 그렇게 그것이 신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함석헌-옹이 지적했던 걸 갖다가 극복을 해야 진짜 제대로 된 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취목을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소재를 얻는 것이지 요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황금빛 무늬가 나는 이 소설 취목을 했더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저렇게 소재를 늘려가셔가지고 배양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댓글을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나무는 한쪽은 금빛이 나고 한쪽은 일반 소사죠.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금빛 소사가 나는 부분만 따로 떼어가지고 이걸 완벽한 개체로 만들려고 취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역시도 이 개체수를 갖다가 늘리는 것 못지않게 나무 모양 자체를 최대한 완성목에 가깝게 만들려고 취목을 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들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 가지는 지금 하도 눈에 거슬려서 잘랐는데 지금 이 취목한 이 나무들은 자르는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이 나무를 왜 그러면 취목을 했느냐? 이 나무는 원래 문인목 스타일이 어울리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가지를 전부 달고 있는 거죠. 일반 소사 같았으면 아마 깔끔하게 또 잘라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황피란 말이죠. 근데 황피는 일단은 소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난 수피를, 이게 지금 수피가 좀 덜 발달해서 그러는데 이 잘난 수피를 갖고 있는 나무도 흔치가 않아요. 이 역설적이게도 이 줄기가 황피가 되는 속도하고 이 가지를 자른 것, 이걸 갖다가 10년 후에 보게 되면 아마 오피스되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이 잘라낸 나무들, 이 취목한 나무들이 오히려 황피가 더 발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취목을 딸 목적으로 잘라내지 않고 계속 배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때가 아니었어요. 때가 아니었는데 한 분이 이 나무를 분양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죠. 그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 나무를 그냥 주십시오 그랬으면은 좀 기다리세요 그랬을 텐데 이분이 다른 나무를 구입을 하셨다가 받고 가신 거예요. 그 나무가 마음에 안 든다. 이 나무로 달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죠. 좀 성급하게 취목을 땄어요. 그 결과가 바로 요 가지입니다. 요 가지 한번 보세요. 다른 나무하고 좀 다르죠. 요 나무는 이미 취목에 실패를 한 거예요. 잎이 노랗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봐도 뿌리 나오는 흔적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죠? 뿌리 나오는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 나무는 이미 취목에 실패를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제가 잘라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리 상머슴이, 뿌리 나왔는데요, 한 대? 어쩔까요, 이거? 이거 분명히 나무 죽어가는 나무였는데, 그래도 풀이 하나 나왔네요.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죠. 내버려야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나무를, 뿌리가 몇 개 내렸는가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무를 갖다가 했을 경우에는 이 나무는 10중 8구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심으면 안 돼요. 이 나무는 이렇게 심어 놓으면 과습이 돼요. 그래서 뿌리가 없는 부분의 수태는 최대한 드러내고 그대로 심어야 돼요. 근데 이 나무는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이것은 이 개체수를 늘리는 것 그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나무 하나 그냥 숫자만 늘린 거예요.
해서 이건 그냥 포트에다가 넣고 이대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아니요, 요런 나무는 지금 이쪽에 뿌리 한 가닥 나와 있잖아요. 이건 팔방근이 안 돼요. 그래서 개체수만 늘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쪽쪽 빠지게 요런 나무는 그냥 심고 마사토만 채워서 그냥 두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문득 살아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또 이 상머슴이 상머슴 노릇을 못하고 또 나무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했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취목을 하다 보니까 나무가 충분히 굵어지지 않은 상태. 아까 그 나무는 연필보다도 훨씬 가늘죠. 그렇게 취목이 됐는데, 자, 이 나무들은 개체수를 갖다가 단순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나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잘라서 심는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일단은 잘라서 심는 시기가 교과서에는 이렇게 갈색으로 완전히 변했을 때 심는 거예요.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정확하게는 지금 잘라서 심어도 됩니다. 심어도 돼요. 근데 왜 예솔지기는 이걸 안 심느냐? 이렇게 하면은 나무 숫자만 하나 늘린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더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솔지기는 2월달까지 기다리는 거죠. 2월달까지 기다렸다가 잘라서 밑에 팔방근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잘라서 놓고 심는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막 뚜약볕 쏟아지잖아요. 이 나무들이, 요 이파리들이 새로운 뿌리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뿌리들이 이 나무를 갖다가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개 지금 심어 놓으면은 12월 달까지 얘들은 그냥 잠만 자요. 그 상태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서 모체에서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약간 저조해지게 됐죠. 그러니까 2월 달에 요 나무를 갖다가 이미 잘라서 심어 놓은 나무는 팔방근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나무에 무리가 따르게 돼요. 엄청 무리가 따르게 되죠. 팔방근 작업을 하고 나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지 않고 이 나무를 그대로 최대한 어미한테서 젖을 얻어먹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은 겨울에 여기가 탱탱이 다 얼을 텐데요. 물론 얼죠. 얼입니다, 이거. 특히 우리 예솔분지원 같이 하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추운 지역은 탱탱 얼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요 부분만 잘라가지고 잎이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만 잘라가지고 따로 보호실에 모아갖고 따닥따닥 모아서 보호실에다 놔두면 돼요. 어쨌든 이 나무는 그래가지고 요 윗부분만 원래 쓰려고 했고 요 부분은 이제 잘라내려고 애초에 마음을 먹어서 지금 이렇게 취목 작업을 갖다가 걸어놓은 것인데, 자, 근데 이 정도 이파리 얼마 안 되는 나무들을 취목한 경우는 그래도 나아요. 나무를 갖다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인데 이 줄기 뿌리 하얗게 몇 가닥 보인다고 잘라서 심는다. 이건 백발백중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자 그렇죠.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어차피 잘랐으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 깝깝을르시죠. 성질을 조금만 문제는 제가 참고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렸다가 때를 알고 때에 맞춰서 작업을 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소재로 거듭날 나무를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아무 때나 그냥 막 그냥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뿌리 한 가닥 보이니까 얼른 잘라가지고 심고
그러다 결국 나무도 놓치고 자기 정성도 놓치는 거죠. 이 나무들을 팔방근 작업을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라고 계산을 해보죠. 이 나무가 100만 원짜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나무들은 장래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커요. 이 가지 하나가 100만 원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나무라는 얘기죠. 왜? 취목을 해서 제대로 대양을 했을 경우에는 그 가치 이상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무는 자연수이기는 하지만은 이미 성장의 한계가 딱 정해진 나무거든요. 근데 이 나무들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거기다 대고 황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껍질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돋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 무수보다도 이런 나무를 더 우선시할 수밖에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소재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이 나무를 갖다가 취목을 딴 건데, 그래도 이 윗부분 요 가지는 정리를 해줘야죠. 가져가시는 이미 이제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시집간 딸이 집에 친정에 와서 아기 낳았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아기는 안 주고 가죠? 뭐 비유가 좀 적당하지가 않네요. 감독님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예? 뭐라고 비유를 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모수는 이미 지금 팔려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임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 나무를 갖다가 건네주기 전에 이 가지는 내 거다. 내가 특별한 목적으로 배양을 했기 때문에 내 거니까 주고 가라. 뭐 이렇게 된 스토리겠네요. 그런데 이 나무가 지금 굉장히 이 나무마다 이 사람마다 전부 그 뭐라 그럴까 성깔이라고 해야 될까 성격 또는 체질 뭐 이런 것들이 다르듯이 이 나무도 그래요. 이건 황피이면서도 이 이파리가 자잘하고 그 다음에 가지가 촘촘히 잘 돋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피로서도 A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여자 구독자분들 A급이라는 말 아세요? 우리 감독님 A급 알아요? 예? 좋다. 군대 용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장 상태가 좋은 걸 A급이다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요 나무들, 그러니까 이 밑에는 나중에 이제 다 잘라서 나가더라도 이 모수 자체는 또 시집을 가야 되니까 평소 관리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예쁘게 신부 화장해서 잘라낸 다음에 이분이 분양 받으신 분이 몇 번이고 와서 이 나무 이제 나무를 가져가시고 싶으시니까 이거 언제 떼어내느냐 그리고 자꾸 이렇게 독촉을 하시던데 뭐 하여튼 떼어내는 시기는 한쪽에다가 따로 관리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낙엽이 지면은 저도 이제 떼어내야죠. 떼어내고 애답게 기다리는 분한테 넘겨줘야죠. 그리고 이제 이 추목 부분 잘라낸 가지 요 부분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상처 보호제 발라가지고 이제 그분이 또 상처 안 흘리면서 그렇게 키워 나가야 되는데 사실 상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뭐 이게 나무 몇 번 처음에는 이렇게 가지 잘라내는 것도 저도 이런 나무는 굉장히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꺾어지를 해서 개체수를 좀 늘려보면 어떨까.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추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가지를 그대로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잘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이미 뿌리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도장하는 뿌리들을 오히려 억제하면서 골고루 뿌리가 성장하지 않을까요, 이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거 성격 급한 거 아니에요. 영양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모수에서 충분히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까짓거 한번 해보죠, 뭐. 올해 또 이미 뿌리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긴 가지는 뿌리가 도장을 하니까 이런 경험들을 누가 따로 이렇게 경험적인 거나 이렇게 실험 결과가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저도 참 얘기하기가 뭐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추목을 딸 때 이렇게 가지 정리하지 말고 추목을 따라라고 그러는데 일단 제가 거기에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였으니까 이것도 아마 이렇게 따줘도 한번 정리해도 기념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해도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 추목하고 있는 나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이야기의 핵심은 아무 때나 여기 자르지 마라라는 거죠. 개체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소재를 얻기 위해서 추목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자같이 빤 뜯은 나무 이 껍질 벗겨서 추목해놓고 우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추목에 대한 생각은 떼어내자마자 거의 완벽한 하나의 소품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무조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늘리는 추목을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추목을 따놔도 안 이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또 배양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시기를 정확하게 맞춰라. 참고 기다리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최소한 따내더라도 입질 때까지 기다려서 따내라. 그래야 나무를 제대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때요? 이 나무 이뻐요? 이거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나무 한번 봐보세요. 잘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안 온답니다. 아마 무늬목형으로 나무가 이 숲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무늬목형으로 상당히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상 예술분재원 이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